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국어 강사 지니쌤 나윤지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내년에 우리 어떻게 공부할지 소개하는 시간, 우리 2026년 선생님의 커리큘럼 안내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좀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우리 내년 공부 계획도 같이 한번 잘 세워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선생님 커리큘럼이 이렇게 총 5파트로 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안내드리고 하나씩 상세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고등 입문 강좌예요. 우리가 뭐든지 약간 워밍업이 필요하잖아요. 나의 마음은 아직 고등학생이 아닌데 왜 나는 고등국어를 공부해야 하는가? 이런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예비고1 친구들이 좀 이 강좌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4개 설명드릴 건데요. 우리 기초, 중등 총정리 강좌부터 강추합니다. 이거 지금 2개 강좌 들어가 있는 건데요. 여러분이 고등국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생각을 갖고 계실 텐데 사실 고등국어를 갑자기 공부하면 약간 몸에 쥐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중등 총정리입니다. 근데 중등 1, 2, 3학년을 지나서 오셨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걸 어떻게 다 정리하지? 라는 생각이 드실 때 이 강좌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사실 생각보다요, 중등 때 배웠던 국어 개념이 고등에서 꽤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잘 활용할 수 있으면 고등국어의 수고로움,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텐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 다 까먹고 들어오시면 상당히 힘드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3개년 분량을 가볍게 정리할 수 있는 문법편 강좌와 문학, 비문학편 강좌들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볍다는 것은 이 볼륨이 굉장히 좀 적다는 거예요. 10강 내외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중등 개념이 고등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셔야 내가 중등만 복습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봐야 여러분이 이 강좌를 듣는 의미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중등 개념 고등까지 이어지는 거 나와 있고요. 이 강좌는 아주 노베이스, 나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 아니면 이제 막 고등국어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 예비고1 친구들에게 이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의개정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강좌들을 이제 하나씩 들어주셔야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이의개정 공통국어라는 강좌가 되겠습니다. 요 강좌 요즘 예비고1 친구들이 많이 듣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상당히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등을 빨리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어떤 질문이 들어오냐면 선생님 프리뷰는 뭐예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봐요. 얘가요, 여러분, 제가 좀 빨리 열었던 강좌예요. 그래서 이름이 프리뷰였어요, 원래. 그래서 구 프리뷰 현 이의개정 공통국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첨부 파일 이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그대로 교재로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이 강좌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새롭게 바뀐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알아야 되는 공통국어라는 1학년 때 배우게 되는 우리 교과서를 잘 대비할 수 있는 모든 개념이 정리되어 있는 올인원 강좌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공통국어의 모든 개념을 한 번에 정리하는 강좌다. 국어 개념은 중요하다 하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이 개념어를 한 번에 싹 정리하실 수 있는 강좌죠. 공통국어는 고1 때 우리가 쓰게 되는 교과서예요. 근데 내가 아직 학교가 정해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내신 대비 어떻게 고1 공부 어떻게 해야 되지? 망설이고 있는 친구들은 이 강좌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우리가 공통국어 교과서 출판사를 모르기 때문에 시작할 수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출판사마다 교과서의 내용이 다를 수는 있지만 핵심 개념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싹 정리하시고 들어오시는 게 좋겠고요. 이제 추천 대상으로는 예비 고1 친구들이 가장 많이 활용을 하겠지만 만약에 내가 이제 예비 고2로 올라가는데 고1 때 개념 정리가 좀 잘 안 돼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요 강좌 한번 복습으로 사용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시면 이제 지니쌤의 선원수령 단기 완성 강좌가 있는데요. 우리 바뀐 교육과정에서는요, 선원수령 평가 방식이 대세입니다. 아마 현 고1 친구들은 많이 못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이제 첫 해다 보니까. 근데 내년, 내후년에는 점점 더 이 선원수령이 강화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문제로 풀어내는 데 있어서 글을 써야 된다는 게 상당한 압박과 부담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이 선원수령 강좌는요, 총 3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선원수령에 어떤 유형이 있는지 문제 유형부터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선배들이 많이 틀렸던 것들을 보면서
선배들의 실수에서 배우는 선원수력 전략을 배워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영역별로 제가 실전 문제를 이만큼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실전 문제를 써보시고 직접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피드백을 받으면서 좀 더 선원수령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강좌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원수령이 어려운 모든 학생들은 이 강좌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워밍업이 잘 되었어요. 교과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과서 일단 첫 번째, 우리 1학년 친구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공통국어 1, 2 강좌들입니다. 일단 제가 촬영하고 있는 강좌들은 전부 다 한번 올려보았는데요. 여기에서 더 늘어날 수 있을 텐데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미래행 강좌 열려있고요. 비상강 촬영 중이고 비상박, 천재 김수, 김종, 해내매주까지 총 6개를 촬영 중이고 5개의 강좌가 열려 있습니다. 이 강좌들의 핵심 특징들을 좀 알려드려 볼게요. 잘 알고 계시고 고1이 되셔서 내가 이런 강좌를 찾고 있었는데 마침 선생님이 출판사 강좌가 있으시네? 그러면 나 이거 들어야지 이렇게 선택하시면 될 텐데요. 여러분이 교과서를 통해서 내신을 대비할 때 크게 3개의 포인트를 챙기셔야 내신 만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뭐냐? 교과서를 낱낱이 뜯어먹으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교과서 안에 숨어있는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되고요. 걔를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 본문과 활동에 제대로 적용시켜서 이 본문과 활동을 아주 세세하게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가볍게 정리하기에는 내신이라는 것은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밀도 있게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교과서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과 연결될 수 있는 외부의 것들까지를 다루는 게 여러분들이 아주 확실하게 대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3가지 포인트가 우리 강좌에는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내신 고득점을 도와드릴 2가지 요소가 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 공부를 하시다 보면 필기 열심히 하고 활동도 열심히 공부하고 했는데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가 안 될 때. 왜 그럴까? 어휘 정리가 덜 되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또 내가 나중에 다 찾아보기에는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어휘들은 제가 옆에다가 같이 띄워서 보여드릴 거예요. 따로 공부하실 필요 없도록.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려드릴 거고, 그래서 완벽한 이해를 좀 우리가 도모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째 포인트, 이 2개의 요소 중에 2가지는, 2번째 건 뭐냐면 여러분이 내신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고민이 돼요. 내가 열심히 강의를 듣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문제를 풀면 틀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 이런 어려움을 너무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문제풀이로 내용이 바로 연결이 될까를 고민하다가 가져온 요소인데 제가 이제 어떤 본문이나 어떤 활동을 같이 보면서 자, 이 활동은 문제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라는 걸 같이 옆에다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활동의 내용이 문제로 활용되는 것을 바로바로 보면서 본문의 내용이 문제로 활용되는 것을 바로바로 보면서 그때그때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를 생각하고 예측하고 그렇게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이 문제풀이까지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죠. 이러한 2가지 요소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요 또 2가지 서비스가 있는데요. 일단 문법 단원에서는요 LMS 문제라고 해서 요거 잘들 못 찾으시던데 그 교과서 강좌 들어가시면 수강실에 목차로 쫙 있어요. 그리고 문법 단원 아래에 그 문제풀이 강좌들이 쭈루룩 붙어 있거든요. 문제 여러분 뭐 10개, 20개? 아니고요. 150개, 120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문제 푸실 수 있도록 문법은 이제 문제를 좀 많이 푸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요 정도로 준비를 해놨고 다양한 필기 자료들은 필기가 필요할 때 여러분 필기를 막 하나하나 다 하기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가 그때그때 그 강좌 안에서 설명을 드려요. 여러분 이거 자료 여기 있어요. 여기서 가져오세요. 이런 식으로 제가 하나하나 안내를 드리니까 너무 공부하는 게 힘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왕 해야 되는 거야. 공부를 하려고 같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강의를 듣는 거고. 그러면 제가 준비해 놓은 걸 한가득
여러분 다 잘 활용하셔서 꼭 내신 만점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3개의 포인트, 2가지 요소, 2개의 서비스까지 다 준비를 해뒀으니까 여러분 내신 강좌는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내신 만점 국어 소원을 이루고 싶은 친구들은 우리 내년에 같이 공부를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학년 교과서는 지금 있는 교과서들은 이제 다 없어지고요. 우리가 내년에 새로운 교과서 강좌들로 만나게 될 텐데 아마 이 강좌들도 제가 또 많이 연구를 해서 그 각각의 과목에 맞는 포인트, 요소, 서비스들을 준비를 해둘 텐데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저하고 함께 공부했던 예전의 선배들의 수강평들을 쭉 보시면 저는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1학년 때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 제 수업을 2학년 때까지 연계해서 듣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학년 때 새로 들어오는 친구들도 많지만 1학년 때 들어봤더니 선생님 커리가 너무 좋아서 2학년까지 계속 쭉 따라왔어요. 저 이제 3학년 되는데 선생님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인사를 나눠주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여러분이 25년도에 이어서 26년도까지 우리 현재 1학년 친구들도 잘 따라오실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볼게요. 근데 2학년 교과서가 굉장히 다양한 거 아시죠? 우리가 필수 과목들이 있고 여기에 더해서 진로 선택 과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택 과목도 아마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내신에. 그래서 저는 미리 얘기를 해놨거든요. 여러분들 선택 과목 강의 들으실 수 있게 이제 여건이 되는 상황에서 제가 이 강좌도 촬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일단 저한테 질문 게시판 통해서 요청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요 정도로 제가 교과서 강좌들 안내를 드려보았고요. 이제 할 얘기가 되게 많은 부분으로 넘어갈 거예요. 수능 기초 강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능 기초 강좌들은요, 단계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초 강좌. 여러분 이 강좌 되게 재밌는 강좌거든요. 스낵국어라고 이름을 붙여놨고요. 부제가 문학개념어라는 강좌입니다. 여러분 문학개념은 중요하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스낵국어는 이름 그대로예요. 약간 스낵타임에 즐길 수 있는 국어 강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시작할 때도 그 감자칩이 막 떨어지는 그런 오프닝이 나오거든요. 쉬는 시간까지 책임지는 밥친구 강좌입니다. 그렇게 길지도 않고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사이의 강좌들인데 이 강좌의 핵심은 뭐냐면 문학 개념어를 그냥 띠디디딕 하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CG를 넣었어요. 여러분 이거 제가 다 따로따로 편집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CG로 생생하게 여러분들이 문학 개념어를 떠올리실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문학 개념어가요, 은근히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필수라고 하면서도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시각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강좌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내신부터 수능까지 문학 개념어는 무조건 필수로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강좌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강좌의 수강평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가원이 점점 더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개념이 좀 약한 친구들, 문학이 내가 잘 안 풀린다 하는 친구들은 개념부터 좀 잘 챙기실 수 있도록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어휘 강좌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휘가 중요하다. 요즘 어휘력이 많이 약해졌다. 이런 설명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약해져서 어떻게 해요? 공부해야죠. 공부하실 수 있도록 강좌를 준비해 뒀습니다. 말 많은 국어 어휘력까지 책임지는 강좌이고요. 빈틈없이 제가 여러 분야, 여러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강좌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이 마더텅 1등급 어휘력이 여러분 진짜 많이 구매하는 교재예요. 서점 가보시면 알아요. 근데 얘가 표지를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어. 4,000개가 넘는 단어가 쓰여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히 어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한자, 성어, 속담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책이 이렇게 두꺼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책을 혼자서 보는 건 좀 어려워요. 그 안에서 우리 고등 국어 시간에 많이 나오는, 그리고 이 정도는 필수로 알아야 돼 하는 단어들을 제가 다 일일이 선별을 해서 퀴즈 형식으로 재미나게 같이 공부하는 그런 강좌입니다. 내가 스낵국어 다 들었는데 밥친구 할 강좌가 없다 하면 이 강좌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냐면요. 위에다가 어휘들을 막 섞어서 올려놔요. 그리고 예문을 주고 예문 안에 이 해당 단어가 들어가는 곳을 빈칸으로 만듭니다. 여러분들이랑 이 예문을 보면서 자 위에서 뭐가 들어가야 될까? 막 이런 거를 약간 스피드 퀴즈처럼 같이 공부해 나가는 강좌예요. 그래서 좀 틈나는 대로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런
강좌를 잘 활용해 주세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기초를 채웠으니까 좀 더 집중해서 뭔가 국어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강좌들이 필요한데 제가 문학과 문법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문학은요, 일단 1학년 딱 올라오면 여러분들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고전시가예요. 중등 교육과정 안에서는, 교과서 안에서는 고전시가가 많이 안 나와. 지금 이거 보고 있는 예비고1 친구들 공감하시죠? 뭐 나와봐야 시조 조금? 뭐 고려가요 약간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고1 올라와서 막 제일 힘들어하는 게 고전시가예요. 근데 여러분 고전시가는요, 제가 정말 진짜 간청하는데 작품부터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내신 공부를 하실 때 많이 엉켜. 그래서 갈래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고전시가에 정말 여러 가지 갈래들이 있지만 교과서에서 많이 나오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5개의 갈래를 중심으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강좌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연결고리 진짜 문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5가지 갈래 들어봐봐. 고대가요, 향가, 고려가요, 시조, 가사. 이 중에 하나라도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갈래가 있다. 그럼 들어야 돼. 이 5가지 갈래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고요. 각각 갈래에서의 대표작 나올 거고요. 이 대표작과 함께 볼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는 작품들을 다 묶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비슷한 것들끼리 비교해서 보시면 여러분이 일단 이거를 공부하고 고1로 올라가잖아요. 내가 아는 게 되게 많이 나와. 그리고 선생님의 외부 작품으로 막 던져주는 프린트, 그런 것들도 꽤나 어디서 많이 봤던 작품들이야. 이런 어떤 실력을 끌어올려줄 그런 강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전시가가 약한 모든 학생들은 1학년, 2학년 상관없이 예비 고1 친구들은 반드시 겨울방학 특강으로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대시편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고전 운문편이 너무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시리즈를 낸 건데 이번엔 현대시입니다. 이 현대시편 강좌의 수강평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게 있어요. 이 강의 제작 의도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수강평이어서 좀 소개를 해보자면 수험생이래요. 근데 그동안 현대시를 엄청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수험생이 여러분 선배니까 엄청 공부를 많이 했는데 머릿속에 뭔가 정리가 잘 안 되더래. 근데 이 강좌를 듣고 나서 정리가 한 큐에 쫙 됐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고전 시가는요, 갈래가 중요합니다. 근데 현대시는 갈래보다는 시대의 흐름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거 듣고 나면 현대 문학 전반의 흐름이 잡힐 거기 때문에 시대별 흐름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그 시대의 특징과 대표적과 마찬가지로 같이 볼 만한 비슷한 작품들을 엮어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현대시는 각각의 시대의 그 특징들이 중요하고 그런 키워드들을 알고 있는 게 현대 문학 전반의 이해를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고전 시간 어느 정도 공부가 됐다. 그렇다면 고1 친구들이 고2 올라가면서 좀 더 심화된 버전으로 현대시까지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2학년 1학기가 문학이야. 그러니까 고1 친구들, 현대문학 흐름 잘 모른다. 이런 친구들은 요거를 조금 활용하시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표작을 제가 어떻게 뽑아놨냐면 학평 기출작품들로 뽑아놨어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친구들이 좀 내가 알아야 되는 작품들인데 어디서 들어본 것만 같고 아니면 아예 모르고 이런 작품들을 한 번에 싹 모아서 볼 수 있는 특장점이 있는 강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문법 이야기인데요. 얘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강좌기는 해요. 우리 고등 문법 1회독해라, 문법 1회독해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그 1회독을 도와줄 강좌입니다. 이 1회독은요. 고등 문법 전반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갈 거고요. 상당히 압축되어 있어요. 딱 10강으로 정리하는 거니까 얼마나 압축이 잘 돼 있겠어요. 그래서 얘는 기초가 좀 되어 있는 친구들이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두 번째 특징 뭐라고 써놨냐면 문법 공부가 날아가지 않게 할 복습 강좌다. 그 문법은요, 여러분, 이해를 기반으로 외워야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암기한다는 건 어떤 거야? 날아간다는 거죠. 휘발되는 기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날아가기 전에 얼른 붙잡아둬야 되거든. 이 문법 처음 공부할 때는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걸 처음 다 공부하고 나서 중간중간에 조금씩만 복습해줘도 정말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3학년 돼서 어려워하는 게 1, 2학년 때 배웠던 문법 개념을 다 잊어버려서 다시 생으로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게 힘든 거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게 중간중간에 복습하실 수 있는 강좌다. 근데 복습인데 막 너무 많고 이러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짧게 압축해서 만들어 놓은 강좌입니다. 수험생 친구들도 굉장히 좋아했고요. 문법 기초를 끝내고 빠른 복습을 원하는 친구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 지금부터는 문제풀이가 들어가는 강좌예요. 실전 강좌 중에 첫 번째 강좌는 우리 자이스토리 학평 기출해설 강좌입니다. 이게 고2 친구들 대상으로 만든 강좌인데요. 고1도 종종 이제 요청이 좀 오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또 촬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일단 2학년 학평 해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3개년 기출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 이 강좌는 1번부터 45번까지 전부 다 다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뭐 화작 문법, 그 다음에 뭐 독서편, 그 다음에 문학편 이런 식으로 나눠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영역별로 취약한 부분이 있으면 걔네만 골라서 듣기도 좋고, 연도별로 필요한 문제가 있으면 걔네를 또 골라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쭉 해나가면서 문제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고요. 각각의 문제 유형에서 혹은 이런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풀이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는 강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수능 공부를 좀 시작해야 되는데 당장 평가원 기출을 가지고 문제를 풀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1, 2학년 걸 가지고 좀 더 기초적인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싶다면 이 강좌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실전 연습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학평 변형까지는 아닌데 학교 선생님이 주셨던 옛날 기출이 나와. 그러면 이제 그거 해설이라도 듣고 싶어. 그러면 이제 이 강좌를 좀 많이들 활용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요. 두 번째, 빠작 고등국어 문법 강좌입니다, 여러분. 이 강좌를 방학 때 진짜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문법 1회독을 처음 한다고 하면 이걸 좀 추천드립니다. 얘는요, 인기 교재, 빠작이라는 교재가 되게 인기가 많아요. 그 강좌하고 제가 이제 콜라보를 한 강좌고요. 이번에 빠작 고전 논문 편도 이제 오픈을 할 거예요. 제가 여기다 써놓지는 않았는데 곧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강좌까지 쭉 시리즈로 연결해 나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방학 때마다 정말 학생들이 많이 찾는데 왜 그러냐면 이 교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론 설명하고 간단 연습 문제 나오고 그다음에 실전 수능 기출이 나와. 근데 내가 연습 문제는 안 풀어요. 우리가 이론 설명하고 기출문제 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에 연습 문제는 간단하게 푸시고 질문 남기시면 되고요. 우리는 이론과 문제풀이를 바로바로 연결해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문법을 아주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처음 시작하는 데 있어서, 방학 때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아하시는 강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요렇게 소개를 해드려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교재 강좌예요. 정말 많죠, 여러분, 강좌가. 부교재 강좌는 이제 올림포스 고전문학 강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강좌가요, 여러분이 만약에 학교에서 부교재 올림포스 쓰잖아? 그러면 이거는 진짜 거의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올림포스 여러분 교재 사보세요. 설명이 하나도 없어. 그냥 작품, 문제, 이렇게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품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이. 얘는 시가하고 산문하고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전 시가랑 소설, 수필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다 끝내기가 너무 힘든 거야. 해설지가 없는 부교재를 여러분이 필기하실 수 있는 해설을 제가 PPT로 다 띄워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드려요. 그리고 문제는 안 풀지만 문제에 나온 출제 포인트를 해설 위에다 올려서 같이 문제에 많이 나오는 포인트까지 정리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강좌예요. 요거 촬영하는데 정말 많이 애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고전 시와 산문을 한 번에 보고 싶은 친구들 혹은 부교재로 활용하고 있는 친구들은 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통합 강좌인데요. 이 강좌는 교재가 너무 좋아서 제가 아직까지도 이제 오픈을 해놓은 강좌인데, 얘는 일단 먼저 경고를 할게.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름을 봐라. 국어 개념 백과. 여러분 백과사전이 얇은 거 봤어요? 백과사전이라서 그래요. 국어 개념어를 백과사전처럼 가득 넣어놓은 그런 교재가 있어.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다가 나 희화화? 이거 무슨 말이지? 모르는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근데 막 이제 사전에 찾아보면 진짜 사전적 의미만 나와. 우스꽝스럽게 만들다. 뭐 이런 식으로만 나와. 뭐가 우스꽝스럽다는 거야?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서 뭐 어쨌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 국어 공부에 맞춰서 어휘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저하고 하나씩 같이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전체를 다 들어도 너무 좋은데 그게 힘들다 하는 친구들은 교재를 사세요. 국어 개념 백과라는 교재가 있어. 메가스터디 북스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교재를 사셔서 뭐 내가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은 색인을 찾아봐. 그렇게 해서 내가 필요한 개념을 찾고 그걸 강좌에서 좀 더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해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 있으면 너무 든든한 교재와 강좌니까 이렇게 전 영역의 개념을 이제 같이 익혀가면서 우리 낯선 국어와 좀 친해질 수 있게 도와주는 강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듣고 싶은 친구들은 국어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아주 제대로 시작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에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파트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수능 기초 강좌들이 많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학기 중에 교과서 강좌들을 쭉 활용을 하고 잘 듣다가 중간에 한번 고비가 올 때가 있어요. 아니 세상에 선생님 우리 3월에 학평 본 거 중간고사에 들어간대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학기 중 특강 학평 변형 강좌입니다. 뭐 아주 간단하죠. 제 학평 변형 강좌의 제목은 변화를 위한 도전 챌린지라는 강좌입니다. 지금 보시면 체인지와 챌린지가 한데 합쳐져 있잖아요. 학평 변형이잖아. 학평 변형 어려워요, 여러분. 일단 내신이랑 학평이랑 너무 이제 좀 접근하는 게 다르기도 하고 내가 이 지문을 가지고 새로운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굉장히 겁이 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를 내가 어떻게 잘 대비를 해야 되냐 아니면 얘를 버리고 가냐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시는데 내 성적의 변화를 도모한다면 도전하셔야죠. 그런 도전을 의미 있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도와줄 강좌입니다. 내신에 포함되는 학력평가를 일단 원문제 해설해드리고요. 변형 문제 드립니다. 변형 문제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분량이 많아요. OX 문제 기본 10문제 넘어가고 객관식 문제도 기본 5문제 넘어가고요. 뭐 중간중간에 좀 추가되는 자료들이 많은 강좌입니다. 그래서 일단 강좌 구성 설명드리면 딱 2단계로 되어 있어요. 해설 쫙 하고요. 전체 문제, 우리 이제 독서하고 문학이 이루어지는데 이 독서랑 문학 지문을 전부 해설하고 변형 문제 드리고 변형 문제에 대한 해설까지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짧은 기간에 빨리 이제 중간고사 앞두고 들으실 수 있도록 빠른 완강은 당연한 거고 그리고 실전 변형 문제 지금 제가 9월, 10월은 실물 교재를 냈는데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할지 그때 가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이 객관식 문제, OX 문제 받아보실 수 있고요. 이번 10월 달에는 이제 추가적인 자료들을 교재의 거의 절반 분량을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독서 지문은 독서 지문에다가 빈칸을 다 뚫어. 그래서 빈칸을 여러분들이 채우면서 지문의 흐름이나 지문 전체를 통으로 머릿속에 넣을 수 있도록 해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전체 지문들을 전부 요약해서 다 요약 정리해놨고 고전 시가,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손필기를 다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서술형 문제가 들어가요. 추가 자료에.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들까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 학평 변형이 여러분들이 걱정 많이 하는 만큼 제가 정말 의미 있는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제 손을 다 거쳐서 다 준비를 해놓는 거니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내신에서 학평까지 놓치기 싫다. 나는 무조건 만점 받을 거야. 나 학평까지 다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24년도부터 올해까지 쭉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수강평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수행평가 강좌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수행평가에 대한 걱정도 많잖아요. 사실 우리가 챙길 게 많아. 내신 만점을 잘 받으시려면. 그래서 제목도 내신 만점 강좌예요. 수행평가 강좌지만 내신 만점을 위해서는 수행평가도 잘 챙겨야 되거든. 그래서 영역이 총 5개입니다. 글쓰기, 만들기, 정리하기, 발표하기, 소통하기 해서 이렇게 5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우리가 수행평가로 자주 나오는, 자주 출제되는 주제들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 3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일단 먼저 이론을 여러분 잘 공부해야 이게 수행으로 나오는 거야. 수행이라는 건 행동하는 거잖아요. 뭘 알아야 행동이 나오지. 그러니까 관련된 이론 공부하고 실전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들까지 해서 수행평가 꿀팁을 드리는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수행평가 시즌에 다들 많이 혼자 방황하시죠. 그럴 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강좌니까 많이들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런 건 안 돼요. 선생님 수행평가 대신 해주세요. 뭐 이런 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제가 여러 가지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만점을 향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준비한 우리 26년도 강좌들 안내를 드려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강의할 때 계속 머릿속에 떠올리는
오늘의 다짐, 어제의 다짐, 내일 할 다짐인데요. 계속 이런 생각들로 강의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랑 제가 만난 건 즐거운 시간들을 갖고 소통하는 것도 정말 저는 너무나도 좋아하지만 우리의 본 목적을 저는 잊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는 내신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만난 거거든요. 제가 그 목적을 잘 이뤄드릴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잃지 않고 여러분이 뭔가 내신 공부에 필요한 게 있다 하면 그때 뭔가를 찾을 때 그곳에 제가 항상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강의를 준비하고 또 자료들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요. 우리 교과서 강좌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좀 이렇게 추가적인 자료들이 나왔는데 이런 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들도 다 받고 있고 우리 질문 게시판은 비수강생 친구들도 질문을 남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저작권이나 이런 거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는 여러분들의 학습을 충분히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오셔서 저하고 즐겁게 국어 공부 해가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더해서 사실은 더 본목적인 내신 국어의 좋은 성적을 꼭 이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의 26년도 커리큘럼 안내를 드렸고요. 선생님의 스튜디오 연진이라는 우리 팀원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국어 공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걱정 마시고 우리 26년도, 내년도 함께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강의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안녕!